예, 장관님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이제 오전이 다 되어 가는데 네. 아까 보고해 보니까 올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소했다는 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과연 그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때문인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달 그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은 전체적인 그 산재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지만은 제조업에서는 지난해 그 같은 기간보다도 25명, 그러니까 37% 정도 증가를 했고 사망 사고 건수도 이래 늘어났습니다. 특히 그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28명에서 5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. 장관님, 이처럼 그 강력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에서 산재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대책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. 처벌보다 중요한 게 그 예방 아니겠습니까? 네. 중대재해처벌 도입한 이유가 사업주나 그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. 근데 사망 사고는 줄었더라도 정작 그 산업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. 통계를 보면은 1분기 그 기준으로 재해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10% 정도 증가를 했고 재해율도 뭐 거의 미미하나마 그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처럼 그 처벌 규정을 그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. 기존 법률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집니다. 뿐만 아니고 그 정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부터 모자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법적 처벌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 2월 통과 당시 이원의 소속은 아니었지만은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항의퇴장하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그 통과시켰습니다. 이미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사업주 또는 그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과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벌금과 유사한 성격인 그 과징금을 기업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보통 과징금은 벌금과 달리 그 일반적으로 법 위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영업 정지를 가름해서 행정 목적을 그 달성하기 위한 그 제도인데 과연 그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적인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? 여기 그 이 법안에는 반복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 말소 취소까지 요청할 수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근로자의 안전을 그 담보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그 기업이겠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그 정부의 감독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고 예방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고 영세, 중소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지원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장관님을 네,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너무나 공감합니다. 예방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처벌 없이 또 예방만으로도 산재는 줄지 않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할 것인가 차원에서 고민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은 재해자 수는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모수가 증대했다는 점, 그 다음에 아까 근로복지공단도 아주 적극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중상자가 사망자 되고 경상자가 중상자 되는 게 이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작은 사업장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사고 난 뒤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 안 나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예, 이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